안녕하세요. 6월 17일 오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의 결심이 있었어요. 이 화이트리스트의 재판은 9분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별로 다툴 일이 없어서 별도로 뭐 신문이 없었었고, 제가 앞선 첫날은 아마 들어가 보고 2번 정도의 재판에 제가 들어가 보질 못했다가 오늘 또 좀 심상치 않을 것 같아서 갔더니 마침 김기춘 시장님하고 현기환 수석의 결심이었었어요. 재판이 10시 50분이었는데 딱 시간에 맞춰서 가느라고 가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또 마침 자리가 없어서 한 4, 50분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 하나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벌써 검사의 구형이 끝나고 변호사의 최후 변론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용은 뭐 김기춘 시장님이 2014년에서 2016년 뭐 김기춘 시장뿐만 아니고 9명 포함해서 김 실장님 포함해서 재판받고 있는 9명이 2014년에서 2016년 정경련을 통해서 정경련을 압박해서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이렇게 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김기춘 시장님이 1년 6개월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블랙리스트로 구속되어 있다가 구속 만기가 돼서 8월 6일이었었죠. 2018년도에 제가 이렇게 손가락 다친 그날 석방되어 있다가 10월 5일인가 이날 화이트리스트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이 된 거였었어요. 그렇게 하고 해원준 행정관도 구속에 대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1심 선고를 받고 1년 6개월 형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이 됐었고, 현기환 수석도 그 당시에는 그 3년형을 전체 3년형을 받았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년, 그다음 뇌물 부분으로 1년을 받았는데 아마 항소심에서 이게 10개월로 짧아졌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해원준 행정관도 당연 구속감인데 벌써 뭐 다른 뇌물건으로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뭐 법정 구속은 아니고 뭐 구속된 그런 상태였었죠. 그래서 김기춘 시장님도 화이트리스트로 구속이 되어 있다가 올해 초인가 아마 이때 석방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에 민병우 의원이 마중을 나갔었죠. 그때 저는 날짜를 확인을 못 해갖고 이틀 정도 후에 석방되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이틀인가 전에 일찍 더 출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부구치소를 가보지 못한 일이 있었었죠. 이렇게 해서 화이트리스트에 보수단체에 지원했다는 걸로 해서 이렇게 형을 받았는데, 오늘 이제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김기춘 시장님이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세월호 보고서 관련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알고 있는 거로 세 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병합을 해야 되는데 병합을 하지 않고 각각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 재판에서 받고 있는 형을 다 받는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병합을 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먼저 이 재판이 돼야 되는데 블랙리스트 재판이 파기환송심 재판이 별로 열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가 먼저 열렸고 또 선고가 되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만일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이게 먼저 선고가 되고 유죄가 된다면 블랙리스트는 4년을 받았거든요. 원래 3년이었는데 김영철 이 악질 판사가 고등법원에서 1년을 더 때렸어요.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내용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김기춘 시장님한테도 1년을 더 때려갖고 4년을 때린 게 있어요. 그랬는데 만일에 이 화이트리스트에서도 먼저 선고가 되고 유죄로 선고가 된다면 블랙리스트에서도 이게 유죄로 되는 부분이 많다. 전부 다 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니까. 그래서 여기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그 김기춘 시장 같은 경우에 강요죄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얘기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을 다시 재판을 하라 이렇게 돼서 파기환송이 됐는데, 오늘 나온 얘기도
그 직원들 간에 이 명령을 주고 받은 것에 대해서 이걸 직권남용이나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분 얘기가 사인의 경우 부탁을 들어주면 제가 성립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인이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하는 거다. 사인이라는 것은 그 정경련의 이성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변호사도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피해자는 정경련의 이성철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정경련의 뭐 검사들이 하는 얘기는 강압이라고 하지만 정경련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알아달라 이 정도밖에 아니었었는데 뭐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강압이라고 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거는 대법원에서도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다시 한번 심리를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조국이 문제가 걸리니까 이거 때릴 수가 없죠. 예. 김출생 변호사가 요즘에 정의연대 이름이 기사가 많이 나온다. 현대중공에서 10억 원을 그냥 지원 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건도 문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보수단체에 정경련이 지원한 것은 정경련이 재량을 가지고 한 거다. 시민단체에 알아서 지원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나이도 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하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다시 구속되지 않는 상태로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젊은 이상원 변호사가 또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이상원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서도 많이 보는데 참 여러 번 제가 똑똑하다고 제가 이 말은 굉장히 외람된 얘기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서도 보면은 검사가 말할 때 수시로 아주 일어나서 방어를 참 잘하고 그렇다고 느껴요. 오늘도 변론을 하는데 뭐 써가지고 온 것도 없이 바로 일어서서 양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정경련에서 보호주단체에 지원한 것들 이것이 피고인들 때문에 정경련이 갑자기 지원한 거냐 이것이 그리고 그전에는 보수단체 지원을 안 했냐. 그리고 보수단체나 탈북민에 대해서는 정경련에서 계속 지원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들어오면서 뭐 지원이 15억씩 더 높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보수단체에 지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고 보면은 진보단체가 좀 더 늘은 거고, 그리고 총력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늘은 것도 아니다. 증가 비율로 보면 뭐 결과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파기환송 전에 어떤 양형을 했냐. 양형 이유가 피고인의 혐의 때문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유다. 그래서 여기서 더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파기환송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보조금이 뭐 TF별로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진 것은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는 피고인 김기춘이 의례적으로 얘기해 보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얘기해 보라. 라는 딱 한마디 말뿐인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러므로 양형이 대폭 감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요죄는 무죄가 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에 김기춘 실장님 얼굴을 봤는데, 물론 마스크로 이렇게 가려갖고 여보다 다 가렸는데 얼굴 전체를 굉장히 많이 뜨시더라고요. 고개를 전체 다 흔드는 건 아닌데 이 앞부분 얼굴들을 굉장히 많이 뜨시고 계셨어요. 뭐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건지 굉장히 좀 괴로워하는 얼굴이었었고, 그러고 나서 현기환 수석에 대한 이제 변론이 있었는데, 뭐 국고손실분 이분도 아마 국가정보원에서 돈 받은 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있고, 강요죄 부분은 무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관련으로는 이게 유죄가 나서 10개월 이렇게 된 거 있고,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이것이 아마 2년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고손실 부분에서는 파기환송심
무죄로 파기환송심 하라는 취지로 됐었네요. 그래서 뭐 이분이 혐의를 받았던 직권남용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현기환 수석을 변호한 부분이 블랙리스트에 김소용 행정관을 변호한 분이에요. 그 블랙리스트에서 5분 재판을 받을 때 김소용 행정관이 사실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가 재판에 들어갔을 때도 보면 대체로 매 재판 때마다 검사들이 한 명하고 필립하긴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그러는데 블랙리스트에서는 김소영 행정관이 사실 재판에서 들어가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소영 행정관이 많이 보였었어요. 뭐 그리고 최후 결심할 때도 그 재판에 들어간 우리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었거든요. 김소영이가 하는 최후 진술하는 걸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욕을 많이 했었어요. 뭐 그 당시에 저는 많이 알지를 못해갖고 제가 욕은 안 했지만은 하여튼 같이 들어간 친구들하고 뭐 저렇게 말을 하냐고 정말 기가 막힌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만큼은 구속이 안 되고 형도 가볍게 받아서 뭐 이 여자는 더 이상 항소 상고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현기환 수석을 변호한 변호사가 김소영을 변호한 변호사였는데, 이분도 그 얘기를 했어요. 블랙리스트 중에 한 피고인을 변론을 맡았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죄가 났고 유죄된 부분은 집행유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 판사가, 제가 이거는 보지 못했는데 블랙리스트 재판에 아마 현기환 수석이 증인으로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또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심 되기도 한다. 1심에서 무죄된 것이 이 재판에서는 또 유죄가 되기도 하고 또 보수단체에서는 또 유죄가 돼야 하는 건가. 간행적으로 받아온 것을 유죄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현기환 수석의 얼굴을 봤더니 현기환 수석이 좀 많이 살이 빠진 것 같고 얼굴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까맣게 됐어요. 이거는 제가 그전에 재판에서 봤을 때 현기환 수석은 얼굴도 좀 통통하고 분위기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확실히 살은 많이 빠진 것 같고 얼굴도 굉장히 까맣게 느꼈어요. 그리고 아마 국고손실분, 이 국정에서 돈 받는 분, 이거는 다른 피고인들은 화이트리스트 그 자체죠. 그런데 이분은 추가로 기소가 돼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현기환 수석이 왜 화이트리스트 그 보수단체에 지원을 해줬다는 것인데 왜 이분이 이 재판에 같이 받는지 이해가 좀 안 됐었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했고 국정에서 돈 받았다는 거 있고 하는데 왜 좀 성질하고 다르게 이 재판이 끼워넣는지 그거가 이해가 좀 안 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변호사 한 얘기가 국정원에 지원받아서 이거 받아서 업무를 수행했다. 사익으로 쓰지 않았다. 그리고 사용한 것은 정무수석실에 다닐 때였었고 퇴임 후에 이 국정원에서 주는 돈을 받지 말리고 나왔어야 하는데 이걸 뭐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분도 3년 뭐 7개월 가까이 지금 복역을 했다. 만일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형을 합치면 2년 더 추가로 살게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분도 마찬가지로 재판이 좀 병합돼서 돼야 되는데 나누어서 분리되어서 기소하는 바람에 좀 많이 오래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또 상당 부분 뭐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사안을 고려해서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유죄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김윤춘 실장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뭐 피고인 최후 진술을
굉장히 짧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의례적인 말, 존경하는 뭐 배석 판사 뭐 등등 노고와 경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무쪼록 간대한 처분을 취해 주길 바란다. 굉장히 짧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기환 수석은 사실 뭐 2004년도에 처음으로 정계에 들어왔었다. 그리고 청와대와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역을 맡고 있었고 벌써 3년 7개월 복역을 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오랜 기간 죗값을 받았고 과거에 대해서 내 잘못을 뭐 떠오르면서 반성을 많이 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처럼 괴로운 시간은 없었다. 신중하지 못했고 국민의 봉사자로 초심을 좀 잃었던 면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을 반성을 한다.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또 상처를 입은 분들한테 국민한테 죄송하다. 여러 가지로 자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손도 많이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뭐 마지막 재판이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신중을 하겠죠. 하여튼 현기환 수석은 제가 보기에도 얼굴이 좀 많이 빠졌고 얼굴이 굉장히 많이 까맸어요. 다른 병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고 이제 재판은 끝났고 재판이 굉장히 선고가 빨라요. 6월 26일로 잡혀 있는데 이날 오전에 또 우중천 기자의 재판 선고가 있잖아요. 북부 지원에서. 그래서 그날 제가 또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거를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11시 10분에 장시호 파기환송심 결심이 있었나 봐요. 오늘 재판을 하면서 바로 또 결심까지 해버렸나 봐요. 뭐 강요죄 이 부분은 무죄가 났고 이분이 이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장시호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호 같은 경우는 영재센터에서 3억 원 그 동계 스포츠 관련 여기서 3억 횡령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가 보조금 국가에서 보조해준 이 금액에서 7억을 빼먹었다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것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어요. 오늘 그 장시호 재판 같은 경우 제가 가보지를 못했고 이 기사를 검색을 했는데 사실 기사를 보면서도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이것은 장시호하고 이규혁이 만든 단체거든요. 하여튼 뭐 이규혁하고 장시호가 꽤 친한 사이고 뭐 여러 가지 당시에 기사들이 많았었잖아요. 하여튼 두 사람이 뭐 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었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서 2018년도에 동계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을 위해서 젊은 애들 그 뭐 자원봉사 정도로 영재들을 좀 길러보자 하는 생각으로 만든 굉장히 좋은 취지의 단체였었는데 이것을 또 최소은 씨가 만들었다고 해서 덮어 씌운 거고 장시호도 덮어 씌운 이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제가 기사를 봐도 장시호 이렇게 사진은 제가 축소를 했습니다. 김정희에 대한 것도 제가 축소를 했는데 이 기사,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삼성 장시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즉 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이렇게 삼성그룹을 압박한 적이 최선 씨가 없잖아요. 최선 씨가 삼성그룹을 압박했다는 증거가 재판에서도 한 번도 신문한 적이 없고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이것이 최선 씨라는 거잖아요. 강요한 이렇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이거 또 국정농단 사건이 연루된 최선 전부 다 최순 씨에 덮으신 거잖아요. 이 조카 장시호 아니 장시호 재판이면
장시호 혐의만 말하면 되잖아요. 왜 최순실 앞에 이렇게 다냐고요. 기사들이 굉장히 빈궁하든가 악의적이든가 이게 최순실가 아니잖아요. 최순실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시호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장시호의 범죄라는 건가? 이게 최순실 범죄면 장시호 씨 얘기를 할 때 왜 이걸 다냐고요. 왜? 모든 게 언론들이 이따위예요. 응? 장시호가 이게 다 앞에 다 필요 없고 장시호가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일 공판 출석하고 있다. 이 사진에 이것만 내면 돼요. 앞에 삼성그룹을 압박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순실 이게 왜 필요하냐고. 왜? 최순실 재판이 아니잖아요. 에? 보면서도 정말 화가 나는 이따위의 한국 언론의 수준이에요. 또 김종식 또 마찬가지 똑같이 물론 이게 제가 연합뉴스를 뽑았어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강연 협의 후 국정농단 사건이 연루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여기는 제대로 했네요. 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빠졌어요. 들어가 보면 최서원과 공무한 요 따위가 나오는 거죠. 에? 참 김종에 대한 겁니다. 네. 검찰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장시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받았어요. 도우미, 검찰 도우미라고 소문이 났었잖아요. 그랬는데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시호가 그때 2심에서 형이 더 깎아지든가 최소한 갖거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2년 6개월 때려갖고 그날 뒤집어졌었죠.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었잖아요. 다시 뭐 구속돼 있다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법정 구속이 됐었죠. 그때 엄청 애원을 했었죠. 다시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을 했다. 검사들은 하는 짓이 똑같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뭐 실질적으로 장시호는 1년 6개월을 받았고 김종은 3년을 받았어요. 징역 3년. 만일에 이 파기환송심에서 또 고등법원까지 가서 이게 굳어진다면 김종은 다시 구속돼서 형을 더 살아야 되겠죠. 장시호는 1년 6개월을 다 살았어요. 예.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상술이 진술해. 이거 보세요. 김종하고 장시호는 검찰의 도움이었거든요. 예?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자기네 도우미를 위해서. 예. 전부 다 김종과 장시호는 최순실 씨한테 다 뒤집어 씌운 인간들이에요.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이렇게 공모했다고 그러면 재판에서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신문하고 한 게 한 번도 나오질 않았었어요. 더구나 김종은 최순실 씨의 2대 학사 비리 관련하고 연관됐는데 김종은 2대 학사 비리 관련으로 기소도 안 됐어요. 중간에서 연결이 딱 끊어지게 만든 김종이에요. 최 씨와 공모해서 삼성그룹과 그랜드 코리아 레즈를 압박해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원금을 내게 했으면 삼성이 압박을 받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압박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윤미향이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윤미향이 대해서 후원한 업체들도 전부 다 피해자라고 강요했다고 윤미향이가 강요했다고 다 잡아내야 되겠죠. 예? 윤미향이 뒤에 배경이 얼마나 든든하냐고요. 그 단체들, 좌파 단체들이 강요했다는 거 해서 다 잡아넣어야죠.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두 사람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서 장시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장 씨와 김 전 차장에 대해서 강요죄가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최순 씨의 강요죄를 무죄로 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다. 예, 그런데 최승훈 씨나 장시호는 공무원도 아닌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걸 적용했다는 게, 특히 최승훈 씨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했다는 게 개판 재판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장시호에 대한 같은 사건인데 또 다른 기사로 국정농단 장시호 김종 눈물로 선처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또 뭐 앞에 그 최순 씨가 연루됐던 이 들어온 그 기사의 제목은 빼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승훈 씨 꼭 요렇게 씨 조카 장시호 꼭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요. 예, 아주 악질이에요. 예. 장시호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예. 그러면서 김 전 차장이 파기환송 재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늘 시작하면서 바로 변론을 한 거예요. 피고인 측의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후 의견을 들었다. 네, 선처를 두 사람 다 선처를 호소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 뭐 시간이 똑같아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모르기도 했지만 알았다고 해도 제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재판이었네. 참 뭐 아깝죠. 이렇게 두 재판들이 겹치니까. 그래서 장시호는 지난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 지금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잘 생각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저는 뭐 장시호가 이런 단체에서 돈 빼먹은 걸 보면서 그때가 뭐 29살 이렇게 됐을 때였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돈을 빼먹을 생각을 할까. 뭐 저로서는 상상도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어린 나이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최승훈 씨 책 그 해고력을 읽어보면서 뭐 그때 물론 재판에서 또 우종찬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장시호가 엄마하고 와서 장시호의 엄마 즉 최순 씨 언니가 와서 자기 딸을 위해서 최순 씨 보고 네가 다 좀 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게 있었잖아요. 최순 씨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최순 씨가 개인적인 문제라면 장시호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최순 씨가 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진실은 밝혀야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고, 더구나 이것은 억울한 대통령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누구 개인의 목숨을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을 밝혀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죠. 김종 전 차관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하고 잘못을 뼛속까지 성찰하며 만일에 제가 여기 있었다면 김종 아주 개욕을 쌍욕을 아마 해버렸을 거예요. 이 남자는 이 두 사람 대한 거는 7월 24일 날 선고가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날짜가 시간이 맞으면 물론 제가 가서 보겠지만 뭐 또 나온 거 보고 이 두 사람이 뭐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하게 될지 이제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중요한 두 재판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